다음에 분석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거 너무 고맙고 분석 시작하도록 할게요. 최근에 분석했던 내용들이 그냥 조금 너무 제가 계속 얘기했죠. 뻔하게 분석이 되는 아주 쉬운 장세라고. 나중에 되면 조금 어려운 장세가 펼쳐질 수 있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한 시간이 이 정도 흐르면 여기서부터 되게 어려워질 텐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또는 떨어졌을 때도 어려워질 수 있는 같은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근에는 너무 뻔하게 흘러오고 있어가지고 분석이 아주 쉬운 상황이에요. 중장기 관점은 최근 방송에서 말씀을 처음부터 안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중장기 관점은 살펴보고 갈게요. 이거 이제 비트스탬프라는 해외 유명한 메이저 거래소 차트인데 2011년도부터 비트코인이 거래가 됐어요. 이때는 뭐 한 $20, $30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고 지금은 5만 달러대죠.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18년도에 2만 달러까지 거대한 약 한 8년간의 상승이 있었어요. 거대한 상승. 누구나 아는 이 상승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와, 이 하락장 대체 언제 끝나냐, 비트코인 쓰레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약 1년간 3,000달러대까지 6분의 1 토막 정도에서 한 7분의 1 토막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이 하나가 있었고 큰 대단히 하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비트코인이 14,000달러대까지 힘차게 상승하는 듯 했었으나 코로나 이슈 때 모든 주가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한번 이렇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관점을 봤었을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 드리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런 관점을 봤었을 때 이 첫 번째 2011년도부터 2017년도 12월에 2만 달러대까지 상승한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첫 번째 상승 파동이었다. 그리고 이후에 3,000달러대까지 폭락을 했던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두 번째 조정 파동이고 그 다음에 지금이 세 번째 파동 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승 파동이 끝나면 네 번째 조정 파동이 올 거고 다시 네 번째 조정이 끝나면 5파동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2파동 조정이 끝나고 3파동도 보면 한 번 상승했다가 한 번 조정하고 지금 세 번째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파 상승 구간, 2파 조정 구간, 그 다음에 3파가 다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파 조정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4파 조정이 끝나면 다시 5파 상승이 나올 거고 5파 상승이 끝나면 또 조정이 올 거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상승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가격이나 시간은 참고하지 마시고 지금이 어떤 장세에 있냐, 지금 조정 장세에 있냐, 이 조정 장세가 있는데 조정이 끝나면 추가 상승이 있냐, 그리고 상승이 끝나면 하락이 있냐, 이런 지금의 구간이 어디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상승장 또는 조정장이 펼쳐질지를 예측하는 기법이니까 그거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이렇게 큰 관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점은 계속해서 제가 유지하고 있는 관점이고 몇 개월째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4파 조정이 다 끝났느냐. 오늘 아침에 47,000달러대까지 빠졌거든요. 46,000이었나 7,000 정도였나 이 정도 가격까지 빠졌는데 그럼 이 가격 조정이 과연 다 끝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래서 끝났다라고 하면 다시 신고점을 갱신해서 적어도 한 7만 달러 초중반까지는 상승을 할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상승하다가 고점을 넘기지 못한 채로 다시 빠져서 4파 조정을 마무리 짓겠죠. 그러고 나서 상승을 하겠죠. 이제 이렇게 큰 관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주안점은 4파동 조정이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4파동의 조정의 모습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첫 번째 삼각수렴 횡보하는 조정이 나올지 또는 빠르게 반등했다가 빠르게 하락해서 다시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알터네이션이라는 게 있죠. 교대 법칙. 그러니까 법칙까지는 아니고 가이던스인데 법칙은 무조건 100%여야 되는 거고 가이던스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1파동 상승 이후에 2파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나왔어요. 가격 조정으로. 물론 시간도 상당히 시간 조정도 있었지만 가격 조정으로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4파동 조정이 시간 조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더 높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가격 조정이 나올지 이렇게 삼각수렴형 시간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시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반대로 시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 더 삼각수렴에 나올 거를 우위에 두고 지금 장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횡보만 하게 해주면, 이 말은 뭐예요? 고점에서 안정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비트코인이 급등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이 가격을 지켜주는구나. 비트코인이 급등했다가 급락할 줄 알고 불안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점을 형성해 주는구나 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매우 안정감을 느끼겠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뭐다? 종합주가지수다. 종합주가지수가, 그러니까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이라는 나라가 안정되면 그 나라 안에 있는 각각의 알트코인들은 다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 말은 이렇게 안정된 시장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이 매우 날뛸 수도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상황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단기간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역시나 알트코인들이 오늘 적게는 10% 많게는 50%도 넘게끔 상승이 왔고, 오늘 음봉인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격이 하락했었을 때 그게 한 새벽 6시 7시쯤 이었거든요. 최저점이 나왔었을 때 거기서 제가 현물을 꼭 매수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어제 드렸었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물을 좀 매수를 했어요. 물론 제가 샀던 코인은 큰 수익이 나는 코인은 없긴 했어요. 조금 안정적으로 하려고 평소에는 알트만 사고 이더비트를 안 사는데, 참고로 저는 이더는 알트라고 생각 안 해요. 어쨌든 거의 비트랑 메이저급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샀던 디카르고 코박 토큰 이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고, 밀크는 그래도 조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전부 다 매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조정이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알트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신고점을 갱신하는 상황까지 출현할 수도 있다. 아직은 그런 말을 하기 좀 이르지만, 세럼 같은 경우는 오늘 이미 갱신을 했고, 기타 알트들 지금 너무 가격이 빠져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샀던 밀크도 한번 볼까요? 밀크도 아마 빠져 있을 거예요. 많이 빠져 있죠. 그렇지만 두세 달 동안 비트코인이 오르락 내리락 등락만 해줘도 알트코인들은 심차게 올라가서 혹시나 전고점을 넘길 수도 있다. 근데 전고점을 넘기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내일은 비트가 좀 빠질 거예요. 내일 비트가 빠지면 알트들도 같이 좀 빠질 건데, 비트가 빠지더라도 이 전저점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당히 한 5에서 10% 정도 완만하게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끝나면 또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고점까지는 갱신을 못 하더라도 한 중반부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최하단 있죠. 이 가격의 중반부 정도까지는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다 가격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밀크 분할 매수했냐고? 오늘 추매했어요. 밀크 평당에서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설명 중에는 질문 금지 설명 중에는 질문 금지, 흐름이 끊기니까. 어쨌든 그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희망회로는 돌리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가 가격 조정이 나와서 여기가 시간 조정이 이런 식으로 수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뿐이지, 이게 또 반등했다가 다시 재차 하락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확률로 치면 한 65%가 삼각수렴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반등 나왔다가 다시 떨어질 확률,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 약 한 41,000달러 정도까지는 빠질 거예요. 한 41,000에서 40,000달러까지 빠질 확률이 한 3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삼각수렴으로 갈지 아니면 반등 후에 하방으로 갈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도 알 수 없을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조금 적어도 1, 2주 뒤의 일이니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점검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조금 더 마이너하게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안 빠지네. 아무튼 마이너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점을 여기서부터 제가 갱신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했죠. 신고점이 갱신될 거고, 갱신되면 가격이 이렇게 엔딩 다이고널 나오면서 하락 다이버넌스가 나오면서 임펄스가 다 완성이 되면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가격이 빠르게 전환이 돼서 이렇게 하락했었고, 여기서 삼각수렴으로 횡보하는 듯 했었죠. 그래서 이 구간이 뭐다? 한 번 빠진 게 여기까지가 A파동, 여기서 횡보했던 게 B파동,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C파동이다. 그래서 C가 완성되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단기간 파동이, 조정파동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파동이 이렇게 마무리됐기 때문이고, 다만 제가 며칠 전에 2-3일 전부터 한 가지 확실하지 않은 건 있다고 했었죠. 뭐냐면 저점이 여기인지 아니면 한 번 더 갱신된 다음에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다. 이대로 수렴하다가 여기서 삼각수렴이 또 나왔는데, 이대로 수렴하다가 이 삼각수렴의 상방을 이탈하게 되면 이대로 오르는 거고, 삼각수렴을 하방 이탈하게 되면 약 한 46,000달러대까지 빠지고, 46,000달러대에서 빠진 다음에 지지를 받아서 반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결국엔 여기까지, 적어도 한 55,000까지는 상승을 할 건데, 여기서 반등이 이만큼만 나와도, 딱 이만큼만 나와도 이건 찐반등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왜냐면 여기가 삼각수렴이 나오고 임펄스가 1, 2, 3, A, B, C, D, E, 4, 5가 나오면서 단기 5파동이 완성되고 상승 다이버넌스가 생기고, 이렇게도 상승 다이버넌스가 또 생기고 ABC 파동이 완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등 나오면 무조건 찐반등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온다 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차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떻게 매매를 했냐, 여기가 저점인지 여기가 저점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2배 롱 정도를 포지션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삼각수렴이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상방 이탈하면 이대로 위로 올라갈 거고, 하방 이탈하면 이대로 아래로 떨어져서 신저점을 갱신한 뒤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여기다가 역지정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2배롱 매수했던 건 아주 약손절로 끝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여기 46,870인가 770인가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한 100불 차이로 지정가가 매수가 안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점이 깨졌었을 때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이 자리를 기다렸는데 안 올라가길래 얼마에 매수를 했냐면 48,430에 매수를 했네요. 48,430. 그래서 48,400이면 좀 늦게 매수했구나. 이쯤 매수를 했고 그래서 매수했던 거 손절치고, 그다음 밑에서 좀 레버리지를 크게 탔습니다. 제 기억에 비트를 한 70개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단기간 이 저항 라인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20개를 덜어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20개를 덜어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20개를 덜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개가 남아있고, 그래서 어제 지금 10BTC가 들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20개, 조금 전에 20개, 그래서 60개를 분할로 덜어내고 지금 10BTC를 들고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지갑 잔고가 25만 달러였죠. 근데 오늘은 미실현 손익까지 합쳐서 45만 더하기 5만에서 5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5억, 한 6, 7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선물에서 수익이 한 25만 달러니까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업비트에서 매수를 해서 또 여기도 한 2억 5천 정도 매수를 수익이 나서 총 오늘 하루만 한 5억 정도, 5억 좀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며칠째 기다렸던 그 자리죠.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이 고점이 나오면 반드시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찌감치 다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반드시 알트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도 전량다 바이낸스에 있던 제가 장기 홀딩하던 코인들, 어피트에 있던 김치 코인들 전량 다 매도를 했고, 한 번도 사지 않았어요. 이 하락 때 어줍지 않게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하지 않았고, 제가 바닥이 오면 매수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바닥이 와서 전량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험도 잘 했던 것 같고, 이상한 구간에 매수하지 않아서 잘 물리지도 않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채로 오늘 한 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한 번에 크게 잘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 5억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가 이제 오늘 매매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제 분석 대비 저는 실제로 어떻게 트레이딩 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한 단기에서 중기 정도는 어떻게 흘러갈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늘 이제 우리 코리니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파동 카운팅을 할 때 디폴트 값이 얼마다 몇 분봉이다? 기본이 되는 게 15분봉이다. 15분봉.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동 카운팅을 할 때는 15분봉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정과 상승의 모양을 보고 파동 카운팅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드리곤 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지금까지의 구간은 그럴듯한 조정이 아예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죠. 제 눈에 보이는 조정 구간은 한 이 정도 구간? 딱 여기 있었고 여기 군데 뭐 잠깐 있지만 정말 잠깐인 거고 제대로 된 조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임펄스 같기는 한데 임펄스로 정확하게 어떻게 카운팅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어디서 제가 롱을 내리고 매도를 하고 숏으로 스위칭을 하냐면 임펄스 파동 카운팅을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 둘 세 번째 상승 네 번째 조정 다섯 번째 상승이 나오면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 매수했던 것들을 전량 매도할 뿐만 아니라 숏으로 스위칭을 해요. 숏 포지션을 타서 떨어졌었을 때 수익을 또 가져가고 그러면 얻은 수익을 가지고 또 여기서 롱을 또 타서 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복리죠. 복리로 상승 수익 보고 또 복리로 하락 수익 보고 복리로 또 상승 수익 봐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한 번에 수익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죠. 오파동이 나오면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오파동을 카운팅을 하고 여기서 숏으로 스위칭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구간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밑에서부터 숏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 구간 또는 조금 전 구간들에서 조금 정확하게 파동 카운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숏을 빨리 조금 들어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라 이렇게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특히 이렇게 추세가 좋을 때는 함부로 숏으로 스위칭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4시간봉 한번 보실래요? 4시간봉 캔들 한번 보세요. 이거 숏 치고 싶게 생겼나? 밑꼬리 전적 깨자마자 휩소 페이크식으로 말아 올린 다음에 4시간봉 장대 한봉 4시간봉 양봉 4시간봉 꼬리 달린 양봉 또 4시간봉 양봉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캔들 보면 숏 타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숏 들어갔다라고 하면 조금 성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숏으로 스위칭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5분봉 봤었을 때 오파동이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숏을 스위칭 건 건 조금 특히 이 구간에서 많이들 거셨던데 여기서 숏 스위칭 건 건 좀 성급했다. 너무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숏 스위칭은 안 했고 팔긴 팔았어요. 여기 최꼭대기에서 팔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방송 직전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롱 포지션 들고 있고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죠. 롱 포지션 들고 있어서. 근데 숏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힘들 거예요. 심란할 겁니다. 아무튼 예상을 해보면 제가 최소한 어디까지 반등 온다고 했었죠, 여러분. 최소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반등이 시작되던 게 천천히 상승하건 아니면 오늘처럼 급상승을 하건 어디 구간까지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뭐 전 매물대도 정답일 수 있고 5,500달러도 55,000달러도 정답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완벽한 정답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55,000이란 가격이 나왔을까? 피보나치 0.5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55,000으로 암기하셔서 지금 채팅창을 올리신 분들은 전부 콜인이다. 전부 콜인이다. 그리고 제 방송을 제대로 공부하고 보지 않고 최근에 유입돼서 이 사람 진짜 잘 맞추는구나. 이 사람이 55,000까지 올라간다 그랬어. 매형남이 올라갈 거야 라고 앵무새처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지만 피보나치 0.5 구간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올라갈 거다 라고 했는데 벌써 382까지 오늘 반나절 조금 지났는데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CPTC 롱을 들고 있죠. 스위칭은 안 할 거고 0.5 구간 터치할 때까지는 들고 있을 거예요. 들고 있을 거고 이대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롱은 다 내릴 거고 숏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다 팔고 관망을 하면서 숏자리를 노릴 거예요. 숏자리를 숏을 그렇다고 여기서 들어갔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샀던 건 이제 웬만하면 여기서는 1차 목표가가 다 왔기 때문에 이제 그만 내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슬슬 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파동상 5파동은 정확하게 카운팅을 하지 못하겠으나 이제는 부담되는 자리거든요. 뭔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무너져서 내려왔어요. 그쵸? 여기가 힘든 자리라는 거죠. 딱 봐더라도. 그러면 여기를 다시 뚫으러 올라왔는데 이렇게 매물대가 쌓여있는데 한 번에 뚫기 힘들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382가 될지 0.5가 될지 또는 이 중간쯤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점점 상승이 둔화되고 점점 저항을 맞으면서 조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선물까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구간에서 거의 다 덜어냈죠. 그러니까 포지션이 BTC가 50개가 있었는데 40개를 다 팔았죠. 이 말은 80%를 익절했다는 거예요. 5분의 4니까 80% 익절했고 지금은 20%만 들고 가본다 라는 스탠스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제가 얘기했다시피 배 찢어지게 한 번에 다 먹으려는 게 아니라 적당히 수익 보고 내려왔었을 때 또 사서 또 수익 봐서 복리로 2번 수익 보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구간들에서 분할 익절들이 나가는 거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졌었을 때 급락했었을 때 버티려고 했었으나 못 버티고 또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했었을 때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 이 박스권 여기다 라는 거고 지금 딱 그 저항이 시작되는 가격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 터지게 먹으려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조정을 예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조정 계속 없이 내일 새벽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 이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다 매도를 할 거긴 한데 그러면 조정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숏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롱포지션에서 들고 있기엔 이제는 매물대 맞고 떨어질 것 같고 하니까 제가 봤었을 때 이대로 만약에 쭉 오른다라고 하면 일단은 0.5권에서는 전량 100% 매도를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뭐냐 내가 여기 도달해서 팔까 말까 고민 중인데 혹시 이거 뚫고 이렇게 올라가서 투더문 해서 뭐 엄청난 수익 주는 거 아니야? 버티고 싶은데 좀 욕심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 하도 마세요. 하지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보인 거야. 초보. 고수는요 내가 아는 구간까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수익을 내는 게 고수고 희망 회로를 굴리면서 고점까지 한번 올라가서 배 터지게 먹고 싶다라는 거 그냥 막연한 기대감 종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비나이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초보인 거고 혹여나 내가 실제로 여기서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매형난 말 듣고 팔았어 여기서 그랬더니 뭐야 하루만 이만큼 올랐네 아씨 매형난 말 괜히 들었어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몇 달 안에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왜 내가 망하냐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익 볼 때 제대로 실현을 못하고 크게 먹는 거에 바라기만 하고 도박성이 짙고 그 다음에 나는 존버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젠가 하락장에 한번 제대로 왔었을 때 크게 잃어요. 나는 수익 줘도 안 먹어 버텨 하다가 크게 떨어져서야 그때 정신 차리고 손절치고 그 다음에 또 크게 떨어져서야 손절치고 손절 한 2번만 치죠? 그럼 최소한 마이너스 50% 찍힙니다. 최근 업비트 알트장에서 경험해봤죠? 20-30%짜리 손절 한 2번만 연속 나가면요 반토막 금방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며 더 가면 어쩌지? 라는 거를 제발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 공포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포모고 하나는 퍼드거든요. 포모는 뭐냐면 퍼드가 뭐냐면 떨어져서 돈을 잃을 것 같은 폭락하면 어쩌지 이런 내가 손실나면 어쩌지 라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고 포모는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이거든요. Missing Out. 나 빼고 남들 다 벌 것 같아. 내가 여기서 팔아버리면 나는 이만큼밖에 수익 못 봤는데 남들은 다 여기까지 수익 보는 거 아니야? 존버 해야겠는데? 라는 거. 이게 포모거든요. 이 포모를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내리면 더 올라가서 수익을 크게 못 볼 것 같은 두려움. 남들은 크게 수익 보는데 나는 크게 수익 못 볼 것 같은 두려움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공포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패닉셀과 관련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때 떨어졌을 때 손절치지 말라 그랬죠. 이미 너무 늦었다고. 여기서는 수익 실현 하라고 웬만하면 했었고 여기서는 이미 늦었으니까 존버하세요 라고 했었죠. 여기서부터 반등 나오건 떨어진 다음 반등 나오건 그리고 여기 이때 마이너스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30% 막 40% 찍혔거든요. 이게 퍼드예요. 퍼드. 야 진짜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공포, 불확실성, 의심. 요 세 가지의 줄임말이거든요. 퍼드가. 공포, 불확실성, 의심.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저점에서는 퍼드를 올라가려고 할 때는 포모를 두 개를 조심해라. 반드시 기억하셔서 주식 투자를 하건 코인 투자를 하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대로 0.5원까지 쭉 올라간다? 팔고 관망. 나 한 이틀 만에 한 5억 넘게 벌었는데 한 이때 되면 한
6, 7억 될 거거든요. 이틀 만에 6, 7억 벌었네? 아, 개꿀? 이러고 관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럴 확률은 사실 조금 낮아 보이고, 제 생각에는 조정이 올 때가 됐다. 그죠? 조정이 올 때가 됐는데, 조정이 온다고 하면 최소한 어디까지 오느냐? 최소한 피보나치 382 구간까지는 온다. 38.2%까지는 가격이 천천히라도 하락을 할 거다. 기억을 해두세요. 1파동이 완성되면요, 보통은 최소한 382 구간까지는 조정을 주고 이 구간에서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격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고, 그 다음에 38.2%가 아니더라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0.5나 382 구간까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급등 후엔 좀 급락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에 이렇게 382 구간까지 빠질 리는 없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여기 매물대 있었죠. 그러면 쭉 빠지다가 매물대에서 반등이 살짝 나오고, 또 하락해서 618 부근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고, 그러다가 재차 하락을 하면서 이게 0.5 또는 382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이때 다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 생각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단식 등락을 하면서 38.2%까지 꽤 많은 가격까지 다시 빠질 확률이 한 60% 정도 될 것 같고, 한 65%는 될 것 같아요. 65% 정도 될 것 같고, 1번 65%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간 ABC 짧은 조정으로 618에서 마무리 치고 반등 후에 재차 하락이 아닌 반등 후에 찐 고점 상승으로 나올 확률이 한 3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오건 또는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오건인데, 중요한 건 여기가 임펄스 확률이 매우 높았다. 그죠? 이 말은 뭐다? 다음 상승 파동이 여기서 시작되건 여기서 시작되건 둘 다 임펄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다? 임펄스의 첫 파동 1파동도 임펄스가 된다. 그 말은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왔는데 임펄스로 상승한다? 그러면 신고점 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 ABC로 올라갔다? 또 ABC로 내려가는 듯 하다 이러면 이건 38이나 0.5번까지 빠지겠구나 싶으니까 이 구간에서 다시 약 익절을 하거나 본절을 하고 밑에 내려왔었을 때 다시 매수를 하면 돼요. 이 전략을 펼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분석하는 방법이랑 타점 다 떠먹여줬다. 그죠? 아무튼 그래요. 하여튼 61.8%까지는 떨어진 확률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는 이 구간에서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 임펄스로 나오면 좋아, 찐 상승이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노려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임펄스가 못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618부터 반등이 나오는지, 1번 반등이 나오는지, 2번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의 모습이 임펄스 파동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대응의 영역이 되겠죠. 내가 파동 카운팅을 좀 해보고 공부를 해서 임펄스가 뭔지 알아, 차트를 보면 이게 임펄스인지 아닌지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정말 잘 낼 거고, 그렇지 못한 초짜 코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대응을 못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는 판단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저 고점 다 나온 것 같은데 5파동 연장만 안 되면 이대로 떨어질 거예요. 일단 떨어질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거 지금 실력 없는 거 티나죠? 그저 피보나치 찍었을 뿐인데 미쳤다라고 하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 유튜버가 대충 피보나치 찍는 거랑 내가 피보나치 찍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주는 거랑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이거는 안 나와요. 어디에 봐도 안 나온 거고, 제가 독창적으로 항상 매매하는 제 트레이딩 기법을 알려준 거거든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 스스로 터득해내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정말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저한테 트레이딩을 배워서 매매를 해보신 분들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해보시는 분들만. 그리고 한 2-3주 지나 보면 알 거예요. 왜 저 매형남이 저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는지.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중장기 관점까지 가져가면서 단기 관점을 맞춰가야 이게 정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방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관점을 좀 섞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장기 이 분석을 하면서 지금 3파동이 끝나고 4파동 조정이 끝났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데, 끝났을 확률보다는 진행 중일 확률이 높고, 진행 중일 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랑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가 가격 조정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대형 삼각수렴으로 시간 및 횡보 조정 나올 가능성이 첫 번째로 더 높고, 반등 후에 다시 빠르게 하락해서 41,000달러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다라고 했죠. 그죠? 이걸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으라고 일부러 오늘 방송 키자마자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중장기 내 머릿속에 관점에 박혀 있어야
단기간점을 맞춰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조각조각 연결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은 이제 겨우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앞으로 장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다 예측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일단은 예측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일단 여기가 단기 고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 고점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아주 짧게 618 구간까지만 나왔다가 다시 여기 고점을 갱신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이게 1번이라고 했었을 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5파였고 3파 웨이브가 나오고 그러면 다음 상승 무조건 어떻게 나온다? 535 ABC밖에 없으니까 5파동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 크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크기를 알 수 없을 때는 A 크기와 C 크기가 똑같다고 이렇게 1대 익스텐션을 잡는다. 이러면 58,300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정 618에 매물이 짓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한 58,3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다. 이 구간까지. 자, 두 번째 경우로 0.5보다는 382가 가능성이 높은데 두 번째로 382까지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그랬었을 때 A파동하고 C파동의 크기가 1대로 똑같다 싶으면 딱 여기 매물대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통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382 찍고 1대 익스텐션 찍어서 매물대 전 고점 그 다음에 여기가 피보나치 0.5 구간 정도 되거든요. 5에서 618 사이 정도 될 텐데 여기가 아주 강력한 저항인데 이렇게 될 게 눈에 벌써 뻔히 보이죠. 눈에 벌써 뻔히 보여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618 찍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두 번째로 38에 찍고 올라가서 1대1 자리로 한 56,000 정도까지 반등을 할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파동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38을 찍고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56,000까지 찍는다. 그러면 ABC, A가 완성됐고 그 다음에 B가 완성되고 C가 하락으로 4만 초반까지 빠질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ABC가 나왔는데 다시 ABC로 단기간 조정을 받고 여기서 내려왔는데 그럼 매물대가 여기 쌓여있고 여기 이렇게 쌓여있죠? 그럼 여기가 두터운 매물대란 말이야. 그럼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게 대형 삼각수렴 A, B, C, D, E 이러다가 결국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다? 알트 불장이 올 수가 있다. 삼각수렴이 나오면 이때는 수익이 많이 날 거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경우의 케이스를 나누면 끝도 없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18까지만 빠졌다가 만약에 아까 618 구간이 한 이쯤 됐죠. 여기서 반등 오면 한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소린데 이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상승 1파, 618 조정, 3파, 4파 조정, 5파. 혹시나 이제 가능성 정말 낮은데 이러면 축제다. 왜? 저점 찍고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후에 재차 고점을 높인다 라고 하면 신고점을 바로 갱신하러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618까지 조정이 온 이후에 그냥 여기 고점 갱신해서 임펄스 3파동이 나오고 조정 후에 또 가서 5파동이 나오면 이때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조정을 받겠지만 조정 후에 엄청 크게 상승을 할 거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요 정도만 기억해두면 좋지 않을까? 이거 외에 이게 제가 티피컬한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를 618과 382를 응용해서 말씀드린 거고 티피컬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티피컬하지 않은 그 경우의 수가 한 2가지 정도가 더 생각나긴 하는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만약에 티피컬하지 않은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가급적이면 좀 방송을 켜서 또 그 분석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게요. 아무튼